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온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야무지게 인생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극락조선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12가지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것에 관한 팩트 체크냐? 이제 제목은 극락조선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12가지 사실이라고 썼는데 이건 좀 이게 비유적인 제목이고 핵심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저출생,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TV에서 그냥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이게 모두가 이제 얘기하는 주제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출생, 저출산이 심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여기다가 좀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캠페인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다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출생의 원인을 찾다 보면은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향을 찾다 보면은 저출생은 심지어 해결이 안 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인생 공부를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이 죽음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저희 이제 고객사죠. 로크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책 소개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고 작가님이 독서연구소에서 했죠. 이거를 왜 제가 못했냐면 제가 최근에 가족이랑 이제 하와이로 11일인가 12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가서도 일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고 작가님, 고 대표님도 요번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쉬어라.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 여행을 한 거는 제가 7년, 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쉬었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되돌아보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완전히 안 하진 않았고 조금 했는데 이 책은 뭐 저 같은 쩌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레벨 수준의 책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2022년 선정 올해 최고의 도서예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누가? 이코노미스트가. 그냥 만만한 책을 추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책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고 작가님이 놀랍게도 저희가 이제 로크미디어 광고 대행을 하고 있죠. 저희한테 마케팅 대행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랄까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광고를 주시고 저희가 책 홍보를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이제 그 홍보에 대한 전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좋은 책은 굉장히 힘줘서 이제 광고를 해드리고 아닌 것들은 소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특정 어떤 그룹에 속한 분들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책은 수준 높지만 너무 읽기 난이도가 높습니다. 안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의 역사는 진짜 명저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한쪽을 만났을 때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거를 정리되는 한 줄, 이런 천재 작가들이 정리한 한쪽을 만났을 때 그 뭐랄까 그때 오는 어떤 기쁨과 쾌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찍어서 신박사 TV 커뮤니티 탭에 공유도 했었어요. 제가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디냐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제가 볼 때 모든 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서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남아 늙은 부모를 돌봐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자 대부분은 둘 정도로만 낳기로 했다. 출생률 하락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피임법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사회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사망률 감소는 출생률이 낮아지기 훨씬 전부터 일어났다. 여성은 엄마의 사례를 따라 아이를 많이 낳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거의 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세대가 생긴다. 다음 세대는 아이를 훨씬 덜 낳는다. 이렇게 사망률 감소와 출생률 감소 사이에 시차가 있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인구는 대폭 늘어난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쭉 늘어났던 거는 약간 뭐랄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망률도 낮고 출생률도 낮은 사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는 일시적이었다. 시차의 그 타이밍 상에서 오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번식 방법의 전환이 인구학적 천이다. 위치에 따른 차이는 딱히 없고 모든 국가가 유사한 변화를 겪는다. 보다 모든 국가는 이렇게 인구가 다 증가해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인구를 이제 아이를 우리가 덜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구를 이제 그러니까 이 이상 그러니까 아이를 2명 이상 낳는 나라는 좀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 아니면 이렇게 후진국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뭔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나라, 선진국 이런 나라는 다 거의 다 사실상 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편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출생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인구는 결국에는 다 지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변곡점을 다 넘어설 거 넘어선 나라가 많고 이제 다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걸리는지가 다를 뿐이다. 그게 다를 뿐이에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학적 천인은 이미 일어났다. 기대 수명은 전 세계 평균이 74세 이상이며 영아 사망률은 매우 낮고 노인 인구가 늘어났으며 출산율은 여성 1인당 2명 이하다. 그러므로 다소 역설적이지만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오래 살면은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역설적이지만 뭐예요? 역설적이지만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뭐랄까 죽음에 관한 뭐랄까 빅 히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명료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그냥 필연적인 어떤 그냥 추세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선두권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천천히 가면 사실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좀 급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발전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진화라는 게 있는데 발전은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진화는 사회적 압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초고령화가 누구보다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령화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와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 전 재산 쏟아붓고 싶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저는 막 저한테 뭐 이렇게 욕구가 없어요.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욕구가 있죠. 저를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그런 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엄청난 자아 실현을 하고 엄청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누구보다 빨리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완벽한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출산이 심한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심하냐? 왜 이렇게 유독 심하냐? 그게 이유 하나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한가 하면 이 책 읽고 비행기에서 스마트폰에서 한 20개 적은 다음에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계기 이제 이 책을 읽은 계기로 한번 이걸 쭉 짚고 나가자.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진짜 로크미디어에서 저희가 광고를 받아서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고 작가님이 예전에 판권을 산 책이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한번 이렇게 내가 러프하게 알고 있는 것들만 한번 착착착 정리해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뭐 돈을 쏟아붓는다고 이게 저출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한다고 저출생이 단순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블랙스완이 터진 거거든요. 음의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닷들이 연결된 건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1,000만 명 넘는 기준이 왜냐면 작은 나라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섬나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국가다운 국가 인구 이렇게 숫자 관점에서 1,000만 명 인구가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1,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그거예요. 3위예요. 3위. 3위예요. 3위. 그냥 방글라데시, 타이완, 이제 사우스 코리아인데 여러분 타이완도 대만도 출생률이 1.2인가 1.1인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여러분 높으면은 뭐죠? 아둥바둥 살아야 되잖아요. 아둥바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생명체들은 내가 뭐랄까 내가 위협을 느꼈을 때 번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기 때문에 어떻다? 뭐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도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뭐랄까 뭐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 개발도상국들 이런 데는 뭐 아직도 이렇게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죽는 경우도 많고 아이를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그다음에 여성이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피임법도 교육을 못 받고 남성도 피임법도 교육을 못 받고 뭐 사회 진출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데 여기조차도 감소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한 7, 8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나라 이제 뭐랄까 출생률이 낮아지고 할 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문제다. 응?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방글라데시도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노동력 개념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는 높은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도 급격하게 엄청 급격하게 감소해서 2020년 기준으로는 2.0인데 2021년 기준으로 1.9에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출산율이 2가 안 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이런 후진국조차도 이렇게 그러니까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진 거를 보면은 정말로 여기서 말한 인구학적 천이가 전 지구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할 이유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유독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따져봤거든요. 네덜란드도 인구 밀도가 높고 벨기에도 높거든요. 여기는 근데 출산율 1.5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더 높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평균으로 계산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 경기에 이렇게 모여서 살기 때문에 강원도는 뭐 인구 밀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인구 밀도가 더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서울이랑 경기도 이렇게 위성도시 합치면은 전 세계에서 거의 진짜 손에 꼽히는 도시 규모거든요. 우리는 인구 밀도가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이거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이거 하나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출산에 영향을 줄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가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제가 강연할 때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 가져왔나 그럴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X축은 1970년도에 상대적 수입이에요. 국가의 상대적 수입. 그 다음에 Y축은 2010년. 그러니까 요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lower income 그러니까 low income 가난한 나라, lower middle income country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나라, upper middle 먹고 살만한 나라, high income 부자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게 코리아가 여기 있거든요. 코리아가 여기 있는데 요 구간이 뭐냐면은요. 그냥 조금 가난한 나라예요. 197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2010년 보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게 뭐죠? 하이인컴. 하이인컴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요 칸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 문해력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요 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로얼 미들 인컴에서 하이 인컴으로 뛰어온 나라만 들어올 수 있는 칸인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칸에 누구만 있다? 한국만 있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통계로 이 선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선이 뭐예요? 그냥 이 선에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1970년에도 요렇게 먹고 살았고 2010년에도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던 나라는 원래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2010년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있는 나라는 뭐죠? 요 아래쪽에 있는 나라는 40년 동안 가난해진 나라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40년 동안 더 가난해진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더 상대적으로 부자가 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거기서 압도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쳤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랄까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하지만 예전에는 뭐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성장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뭐 여기 다 올라갔기 이제 다 상위권이기 때문에 1등이 여러분 뭐 3등이 1등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1등 찍으면은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뭐 0등 할 거예요, 뭐 마이너스 1등 할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단기간에 한국 전쟁 끝나고 식민지 했죠. 진짜 식민지 그 일본한테 겪었죠. 거기서 얼마나 가든 뭐 수초와 핍박을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전쟁 뭐 또 겪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뭐 얼마야 한 이제 70년 정도 되는 시간에 약 대략 70년 되는 시간에 이만큼 뛰어오른 거예요. 이거는 2010년 기준이니까 60년 되는 시간에 이만큼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사실 성장에만 너무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발달했거든요. 먹고 사는 거, 고속도로, 인프라 뭐 끝내줍니다. 인천공항 가보세요. 요번에 저가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 공항 보고 토하는 줄 알았어요.
와, 미국의 가장 뭐랄까 유명한 관광지인 관광지에 있는 공항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에요. 뭐 압도적이죠. 뭐 꿀리는 게 없어요. 근데 문화적인 부분, 사고방식, 태도, 문해력 이런 거는 여기 못 따라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죠.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저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 뭐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와 여러분 출산율, 출생률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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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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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종교를 더 안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가 아니라 이제 뭐 유교 사상 같은 거, 이념적인 것도 그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요번 코로나 때 이제 더 빨리 그게 가속화가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 봤을 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 이런 데 봐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종교 믿는 비율 뭐 천주교나 뭐 개신교 이런 거 믿는 비율이 훨씬 높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안 찾아봐서 뇌피셜인데 그런 부분에서 얘네는 인구 밀도가 그래도 얘네들 1.5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우리나라보다 왜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런 게 다른 거죠. 종교적인 부분이 있죠. 종교적인 부분. 응? 종교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종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뭐 이렇게 방향성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류를 가지면서 또 이렇게 만남의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이 종교와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아무튼 뭐 이게 이거 여러분 2000 제가 그냥 아무거나 빨리 잽싸게 갖고 온 건데 여러분 이게 2015년 자료네요. 왜냐면 개신교는 요때는 살짝 늘었네요. 더 급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줄고 있어요. 개신교도 종교를 믿는 게. 요즘에 그 뭐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종교가 뭐라 그러더라? 절에 가서 멍 때리는 거? 딱히 불교는 아니지만 절에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경치 멍 때리고 이렇게 나무 멍 때리고 그런 게 새로운 종교라는 것도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었어요. 아무튼 종교를 믿지 않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학 진학률이 뭐 최근 뉴스 보니까 10년 동안 1위 하다가 최근에 아일랜드한테 조금 밀렸다고 2등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뭐 0.1% 차인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 대학 진학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사회로 진출하는 시점이 4년 정도 늦어져요. 4년 정도 늦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는 낳는다니까요. 둘째를 낳았을 때 여성분들이 생물학적으로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36살에 낳는 것보다 32살에 낳는 게 아이를 낳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더 기운이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 때리면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늦기 때문에 사회 진출 시기가 늦고 우리나라가 쓸데기 없이 대학을 많이 가서 어떻게 되죠? 눈이 높아져요. 왜냐면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한 것만 해도 4년 정도 이렇게 사회 시점이 늘어지는 건데 좋은 직장, 내가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1, 2년 더 늦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대 문과를 나오는 거는 그냥 소득 측면에서 땄을 때 항상 사실 그래도 지방대 문과라도 나는 게 소득 측면에서 평생 소득 측면에서 유리했었거든요. 한 2, 3년 전, 4, 5년 전부터 전문대 2년 한 거랑 경력 2년 가진 게 이제 호봉으로 똑같거든요. 그 전문대 2년 플러스 경력 2년이 지방대 문과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게 바뀌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도 굉장히 이게 사실 이게 왜냐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생산성을 나름 높일 수 있는 뭐랄까 고부가 가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지표 중에 하나였는 좋은 어떤 뭐랄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출산율, 출생률 관점에서는 우리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가 아직 막 이거를 그냥 평소에 계속 생각하고 뭐랄까 아직 다듬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 죽음의 역사가 나온 계기로 그냥 러프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부분도 있고 논쟁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젠틀하고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저도 공부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성 경력 단절 30에서 40대 사이에 여성 경력 단절이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2위예요. 그래서 일본도 출산율이 낮죠. 우리나라보단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1위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력이 단절다는데 이게 그냥 경력 유지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데가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고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환경이 되면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국가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어떻죠? 그러면은 엄마도 돈을 버는 게 그냥 가족의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또 아이가 뭐 2명 정도 되고 3명 정도면 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엄마나 아빠도 요즘엔 전업 주부로 아빠로 이제 활동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쏟아부는 게 멀리 봤을 때는 더 이로울 때도 많죠. 확실히 압도적으로 이로울 때도 많죠. 근데 그건 이제 따져보고 그건 선택하면 될 일인데 선택이 아니라 뭐 해고당하고 복직이 안 되니까 어떻다? 뭐 그거예요. 어떻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경력 단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여기구나. 여기 아까 네덜란드는 그래도 1.5인데 인구가 인구 밀도가 높은데도 출산율이 그래도 1.5, 1.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여러분 이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력 단절이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되게 엄청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었을 때 그냥 그거는 풀타임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 비정규직으로 그냥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리가 잘 잡혀 있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4시간 일하는 케이스도 많고 뭐 6시간 일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경력을 계속 이어가요. 그런 관점에서는 똑같은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뭐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IT 인프라 최강국.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초고속 인터넷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깐는 나라고요. PC 보급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된 나라고요. 항상 탑5였어요. 뭐 덴마크랑 경쟁한 적도 있었고 뭐 홍콩인가 싱가포르랑 경쟁하죠. 요즘에 아일랜드랑 경쟁하고 그럴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 어느 나라보다 일찍 보급됐죠. 핸드폰도 그 어느 나라보다 일찍 보급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사회성 동물이라서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DNA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매질이라는 게 직접 대하는 게 아니라 통신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DNA랑 좀 반하는 우리 DNA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은 줄어들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할 기회가 줄어들고 결혼할 기회가 줄어드니까 어떻죠? 결혼할 기회가 줄어드니까 또 당연히 그러면 출산도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면은 대화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고 전화로만 얘기해도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미스커뮤니케이션 이런 확률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좋은 거였는데 인터넷 빨리 깔리고 그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잖아요. 출산율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발목을 안 잡을 수가 없죠.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우리나라는 여러분 컨텐츠 게임 왕국이에요. 진짜 우리나라만큼 지금 컨텐츠랑 게임이 넘사벽인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만큼 게임을 만드는 나라가 일본, 미국, 뭐 핀란드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게임 재밌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컨텐츠는 뭘 보면 되냐면요. 단위 인구당 유튜버 뭐 10만 유튜버의 숫자, 100만 유튜버의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압살을 합니다. 아예 상대도 안 돼. 그 다음에 심지어 글로벌로 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 시간이 뭐였죠? 연애에 활용되고 그 다음에 연애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뭐 재미도 느끼고 그런 거였는데 굳이 내가 연애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지금 넷플릭스도 지금 내가 볼 시간이 부족하고 유튜브 볼 시간도 부족한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유튜브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이게 근데 이게 여전히 또 우리나라의 뭐 경쟁력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도 와, BTS 노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어떤 백인 남자애가 등치가 이만한 애인데 걸그룹 노래 우리나라 걸그룹 노래를 진짜 스피커 크게 하면서 막 흥얼흥얼 거리면서 백인 남자예요. 백인 남자. 이런 시절이 있었나? 응?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걸 기반으로 전 세계를 지금 파고 들어갈 기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었던 단어 중에 되게 무서웠던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문화식민지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 같지? 아니 미국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있다고. 뭐로? 전 세계적으로. 얘네는 할리우드와 팝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나라 문화를 다 머리에 심어놓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살지 않아도 미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듣보잡 나라인데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고 역사도 되게 짧은 나라인데 한국 전쟁 끝나고 진짜 이렇게 단기간에 압축 성장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모든 걸 휩쓸고 있어요. 야, 내가 여러분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남자건 여자건 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 매트릭스가 여러분 명화예요, 명화. 진짜 명작이죠. 우리가 실제 상 속이 아니라 매트리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은 안 하는 거죠. 진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복리로 조금씩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리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합쳐지는 거죠. 유기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뭐 점점 그러니까 저출산 방향성이 올라가는 거죠. 너무 나쁜 거죠. 그다음 외모 지상주의. 뭐 이거 우리나라 이거는 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냥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우리나라처럼 성형이 발달한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쁘고 잘 꾸미는 나라가 없어요. 일단 아시아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원탑이고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갔다 왔잖아요. 저는 뭐 옛날에도 미국에 살았고 뭐 싱가포르에도 살아봤지만 우리나라처럼 항상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뭔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냥 재밌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수염을 한 번도 안 깎아서 수염이 진짜 거지처럼 이렇게 자랐어요. 진짜로 불황자죠. 왜냐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제발 수염 좀 자르라고. 아 난 휴가 왔으니까 안 자를 거라고. 뭐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 너무 보기 흉하다. 우리 와이프가 계속 그런 거야. 더럽다고 그냥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그거 갖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 웃긴 얘기가 뭐냐면 마트에 갔는데 저 이렇게 봉다리에 담고 있는데 지금 머리도 더 그때 안 잘라갖고 이렇게 길었거든요. 머리도 이렇게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를 써도 이게 막 이렇게 막 구부러져서 이렇게 삐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트에서 이거 봉지에 담아주시는 분이 where from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대답을 하려니까 from California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씩 웃으면서 봤지? 우리 와이프한테 봤지? 우리 와이프도 그걸 들었어요. 내 스타일이 무려 캘리포니아 스타일이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갖고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싸웠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 미국 여행 갔다 와서 바로 한 게 뭐냐면은 제가 삭발을 했어요. 삭발. 12mm로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원래도 짧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게 삭발을 하면은 되게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더 단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여러분 이게 12mm 삭발이거든요. 옆에는 3mm로 정리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삭발을 하니까 그 블루클럽 가서 하면 금방 잘 깎아주시거든요. 11,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방 깎았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삭발만 할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 같은 거 좀 제발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삭발하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안 깔끔한 것까지도 따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안 깔끔하면 또 딴 데 비즈니스 하러 갈 때 또 너무 지저분하면 비즈니스 안 해주시니까 저는 대한민국 맥락상 깔끔하게 살기로 남의 시선은 신경 안 쓴다.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 실천력 1위.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일어나서 아내한테 나 삭발하고 올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진짜 미국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서구권 가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정말로 남 신경 안 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 신경 안 쓰는 게 그냥 막가파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젠틀하면서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 우리 와이프가 이 사람들 이렇게 젠틀하지 그게 선진국 문화예요. 선진국 문화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재직자랑 대기업 재직자랑 결혼율, 출산율 이런 거 결혼하는 정도랑 출산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연봉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왜 그러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그거 다 나중에 레포트 공부한 건데 일단은 둘째를 낳는 비율은 중소기업이 심지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다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째 기준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다 영상으로 찍은 건데 다둥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 출산율을 올리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더 낳으면 뭐 3명 낳으면은 뭐 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멍청하게 일을 하면은 돈을 허투루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출산에 몇십 조를 쏟아부었는데 그 실제로 몇십 조 안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청소년 관련 어린이 관련 나갈 돈들은 다 그냥 뭐라 그런 걸로 다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핵심이 뭐냐면은 안정감이거든요. 중소기업이 작아서 안정감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노조 가입률이에요. 뭐 노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서 노조는 귀족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귀족 노조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조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노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노조가 보다 귀족 노조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노조 가입률 요즘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그러니까 30에서 40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중견기업만 노조가 가입을 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있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게 프랑스랑 스웨덴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랑스는 노조 가입률이 낮습니다. 10몇 프로 될 거예요. 근데 노조에서 뭔가 결판이 나죠? 그럼 그게 전 국민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뭔가 파업이 일어난다. 그래서 버스가 안 다닌다. 그러면 이 새끼들 왜 버스 운영 안 합니다. 왜? 거기서 결판 나는 게 나한테도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해한다. 라고 해서 노조 가입률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적지만 결정이 나면은 혜택을 입는 게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가 보호를 받죠. 스웨덴은 뭐예요? 거의 90%가 노조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매하게 대기업 아니면 중견기업만 노조가 가입됐기 때문에 요런 것도 뭐예요? 요런 것도 그러니까 왜? 결국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뭐예요? 결혼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정감 때문일 텐데 그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돈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사실 더 노력해서 대기업 간 친구들이 운도 있고 뭐 재수도 좋겠지만 노력 많이 한 거 맞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뒤집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시스템은 똑같이 만들 방법은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52시간 법. 저는 솔직히 고용주기 때문에 그게 우리 회사에 되게 고용주 입장에서 되게 뭐랄까 제약이죠. 근데 그런 거 시행하면은 누가부터 칼같이 지켜? 대기업은 엄청 칼같이 지켜. 왜? 어기면은 어마어마하게 벌금 때려맞거든요. 중소기업은 그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뭐 관리할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뭐 대기업은 그거 감시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 입장에서도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생각이 이것저것 많이 나는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해력 낮은 거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실질적 문맹이죠. 왜냐면은 문해력 1, 2, 3, 4, 5단계로 가보면은 우리가 초기 문해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아주 단순한 대화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맞았었죠. 우리나라가 노동 집약으로 쫙 치고 올라올 때 로월 인컴에서 하이 인컴으로 뛰어오를 때 그게 맞아 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문해력이 낮아요. 글을 읽고 해석을 못 해요. 그 문해력이 낮으면은 그 생산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나이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게 아닌데 대화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주장도 잘 못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저는 대기업도 다녀보고 지금 중소기업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뭐냐면 대기업에서 쌀데기 없이 그냥 진짜로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진짜 미덕이다 해갖고 굳이 집에 가도 되는데 라면 먹자 그래서 쟤랑 라면을 먹어야 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연공서열 이런 것도 남아 있어갖고 정말로 문해력 낮은 사람들이 연봉을 더 높게 받으면서 일은 뭐 대리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근데 그 노동법이 강하니까 그런 사람을 안 잘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노동법이 정말로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왜곡된 거를 보호하고 그게 생산성을 엄청 떨어뜨리고 그게 미래를 답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여러분 출산율이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돼요. 또 뭐예요? 왜곡된 비교 문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먹고 살기 힘든다는데 여러분 다 뻥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그 개인당 그 구매력은 일본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겼고요. 일본은 여러분 20년 동안 연봉이 안 올랐어요. 1년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진짜.
근데 여러분 뭐 이거는 슈카 방송에서도 제가 봤고 기사도 직접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치품 소비가 전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1위예요. 미국이 2위인가 그러고 미국이 여러분 가처분 소득으로 따지면 5만 달러 우리나라 2만 5천이 2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치품 소비가 1위예요. 뭐예요? 왜곡된 비교 문화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그래요. 다 연결되죠. 아까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도 다 그러니까 왜곡된 비교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만들면서 그냥 그러면서 사회 탓을 하기 좋아요. 왜? 그런 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 출산율 꼴찌다. 그러면서 그런 게 나와요. 뭐 OECD 뭐 가입 국가 중에 행복도를 따지면 우리나라 38개국 중에 36이다. 그런 게 조사 방법도 다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아마 이런 헬조선에서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미국으로 이민도 옛날에 고려해봤고 싱가포르 이민을 고려해봤는데 요번에 또 하와이 가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만 한국이 좋다. 일단은 사람이 여러분 먹는 낙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뭐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이거는 뭐 외국 사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음식이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탑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중국 음식 잘하죠? 다 한국에 우리나라 스타일로 다 개조가 돼서 와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들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없는 어떤 이런 조림, 무침, 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먹는 걸로 다이다이 뜰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일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원탑에 거기다가 이런 발효식품들 간장게장 끝장나죠. 끝장나죠. 진짜로 그냥 너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너무 대단하고 인프라도 너무 대단하고 뭐 정말 치안도 대단하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꿈꾸는 건 자유인데 삶의 기준점을 다 이상향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 행복도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내 기울기를 올리면서 그런 것을 맛보면서 어떤 걸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놨어. 뭐 다 좋아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응? 정말로 여러분 뭐 미국도 나쁜 거 많고요. 기본적으로 뭐 인프라는 우리나라보다 딸린 것도 근데 뭐 또 미국은 뭐 자연 환경 뭐 예를 들어 뭐 발전 가능성 뭐 그러면서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왜곡된 비교 문화 이것만 줄어들어도 출산율 1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다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솔선수범해서 삭발하잖아요. 삭발하잖아요, 깔끔하게. 저는 앞으로 여러분 삭발만 할 겁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삭발이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막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는 머리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는 여러분 저희 때 삭발하면 뭐였죠? 반항하는 거야? 벌써 그거였어요. 반항하는 거냐고, 개기는 거냐고. 벌써 그거였어요. 3, 4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근데 벌써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1위라니까요. 1위예요. 저는 근데 뭐 필요하면 살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서 누리고 저 같은 사람은 뭐 기부해서 기쁨을 누리니까 다 그건데 근데 이게 비싸잖아요.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거 하나 살려면 원기용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힘들다, 뭐 돈 너무 많이 든다, 뭐 안타깝죠. 응? 팩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언어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갈라파고스죠.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분 미국도 출산율 그 다음에 인구 뭐 생산 가능 인구 뭐로 유지돼? 이민자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 프랑스?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낳죠. 독일도 1.4, 네덜란드도 1.5, 근데 프랑스만 1.8인가 그러거든요. 그거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그 이민의 나라기 때문에 유럽에서 프랑스는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오래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은 필리핀 병력들이 많이 넘어 영어가 되니까 필리핀 사람들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갑자기 5천만이 다 영어 할 줄 알게 된다.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외국인들도 더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더비 같은 걸로 영어 다 잘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거 10년 안에 해낼 겁니다. 왜냐면은 영어 플러스 동기부여 리텐션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고 대표님이랑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좀 자신 있어요. 영어를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잘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저 여기 인생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거 그냥 스마트폰에 적은 거 내 PC 그러니까
뭐 뇌피셜인 것도 많죠. 자료 정확하게 안 가져온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부분은 좀 이렇게 자료 좀 갖고 왔거든요. 이것만 떠드는데도 40분이에요. 더 복잡해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사실 이게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20개 적었는데 20개 적었는데 뭐죠? 그러니까 그거 12개만 말한 거예요. 사실 여기 군대도 껴야 되거든요. 군대는 여러분 학력 단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1학년 때 배우 군대 가서 리셋돼서 바보 돼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서 1년,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고 조금 줄었으니까 2년 1개월이었나? 아무튼 근데 요즘 1년 얼마죠? 그것도 늦춰지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력이 돼요. 엄청난 경력이에요. 우리나라 경력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군대 자체가 후졌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우리 소대장 정도 빼고는 진짜 멋있는 간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미국 따라서 미국 따라갖고 군대 존경받는 나는 군대에서 그 부사관들이랑 막 장교들이 널 괴롭힌 게 너무 많아갖고 진짜 두드러 패고 싶은 부사관도 있었고 너무 애들 학대도 많이 하고 애들 막 뺏기도 하고 미친놈들 너무 많아갖고 와 부사관 기억나는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어요. 뭘 배우겠어요 거기 가갖고 좋은 분들도 있겠죠 어느 부대에는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 되게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깡패 문화는 다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까라면 까 이런 문화는 다 배워나오고 그렇죠. 그냥 차라리 군대가 어떤 기회의 장이 되고 그러면 되게 좋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아직 제가 좀 마음에 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영어 독립을 사실 군인 친구들한테는 90% 할인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개발 또 아직 다 완료가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야 되고 더 이제 영어 독립이 개발이 싹 다 끝나면 이제 업데이트가 한번 대대적 업데이트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군인 친구들한테는 90%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0% 할인이죠. 10% 가격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요것만이라도 외우고 나와라. 그래서 뭐 필요하면 군대도 제가 또 강연도 가지고 무료로. 그러니까 아무튼 좀 뭐라 그럴까 뭐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산율 때문에 얘기를 시작을 한 건데 여기 있는 거 여러분 하나씩 개선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다 개선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줄어도 서울이 그러니까 지방 인구가 줄고 있지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구 밀도 개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 개선이 되면은 정말로 저출산의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극락조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좋다고 보시지 이게 다른 사람들 이런 걸 왜 봐? 그리고 1분 만에 다 안 본단 말이에요. 아예 클릭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고 작가님이랑 어저께 통화하면서 생각한 게 제가 하와이에서 생각한 게 그래 이런 컨텐츠를 여러 번 뿌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보고 있어요. 1000억 정도. 그럼 클릭당 100원이라고 계산하면 10억 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1000만 명을 100번씩 보게 할 수 있거든요. 각각의 다른 컨텐츠를. 그러면서 100번을 보면서 하나 꽂히면은 그 1000만 명 중에 한 명 바뀌면 100만 명에서 뭐 500만 명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나라 이제 인계점 넘어가면서 변이가 오면서 우리나라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팩트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팩트 위주로. 응? 그래서 1000억 보고 사실 1000억이 여러분 엄청 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뭐 1000억 갖고 있는 거 엄청 큰 돈이지만 기업에서 여러분 1000억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회공헌 사업 다 모으면 1000억 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엄한 데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1000억? 우리나라에 뭐 몇백 조 예산인데 1000억? 다 엄한 데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내가 뭘 일제시대 뭐 이렇게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내가 뭘 못했지만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더 좋은 방향을 바뀔까? 나의 능력은 뭘까? 내가 뭐를 잘하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전 목숨 걸겠다는 거. 그거에 저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더 연애를 많이 할까?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무료 데이트 웹이나 앱을 만들어 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대화를 많이 할까? 외모 지상주의 극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외모는 일단은 신경 써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 결단을 내리지 말고요. 대화를 자꾸 해보세요. 이건 심리학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보면은 무조건 똑같은 절대적 미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자꾸 보죠? 자꾸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예뻐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치관이 공감이 되죠? 그럼 그거 다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문해력이 딸리는데. 그다음에 읽은 게 없고 관심사가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텍스트로만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극복이 안 되죠. 인스타그램 봐봐요. 아유 뭐 잘생긴 남자분들 예쁜 여자분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뜨는데요. 뭐 그거는 모든 사람들 거에 띄울 거예요. 광고도 뜨고요. 잘난 분들이 얼마 뭐 패셔너블한 분들 뭐 연예인들 당연히 뜨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것도 다 가공된 사진들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가 뭐 안 판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가볍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찍다 보니까 여러분 벌써 45분이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돈을 써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통계도 때려보고 실험도 해보고 랩 보고서도 최대한 많이 읽고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일본은 좀 어떻게 했나 더 파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다 바로 잡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천위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인류가 멸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유기체는 그래요, 여러분. 뭐 그게 오랫동안 존속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도 결국 유기체는 왜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숨에 끝이 있기 때문에 유기체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끝낼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구 감소가 돼도 200년, 300년은 계속 가거든요. 절대 뭐 이렇게 생각보다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뭐 인구 빵 이런 게 안 돼요, 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자동화 같은 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그거 남은 걸로 거기서 남은 부가가치로 이제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우리가 살만하네? 그러면서 아이 또 2명, 3명 남아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등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인구 다 영어 잘하게 되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랑 뭐 너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예전부터 한 번은 해야지 했는데 이 죽음의 역사 책이 너무 좋아서 그쪽에 있고 내가 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고 진짜 뭐랄까 너무 행복해갖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극락조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노력 같이 할 거고요. 제가 총대 맬 거고요. 삭발을 했다니까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더 목숨 걸고 열심히 살겠다. 삭발을 했다니까요. 삭발. 동글동글한 게 귀엽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아무튼 뭐 PBS 다이어리 사용자분들은 멘토링 프로젝트도 드디어 뭐 5년 만에 하나요? 시작할 거고요. 2번 나눠서 할 거고요.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공지 가겠지만 단톡방 안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PBS 다이어리 사용자분들 뭐 지금도 여러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걸 통해서 리더 양성을 할 거고요. 무료죠 다. 정말로 여러분들이랑 또 대화를 나누면서 더 뭐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잘 살아갈까에 대해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 육성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양면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밝은 게 명이 깊어서 암이 깊은 것처럼 또 암이 깊어지면 명이 또 올라오는 거고 조금만 누가 불을 켜도 확 밝아지는 거거든요. 방법은 있습니다. 저 같은 쩌리도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승진하시고 자영업 성공하시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 같이 공부한 사실을 주변 100명한테 퍼뜨리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100만 명이 퍼뜨리면 100명한테 퍼뜨리면 1억 명 우리나라 숫자 넘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 1조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면 되죠. 벌어서 쓰면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잘 해왔어요. 뭐 무료 행사를 뭐 미친 듯이 해왔고요.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임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속 응원하고 실제로 멱살 캐리, 어부박 캐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얘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